좀 미뤄왔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가 정말 또 굉장히 저에게는 좀 힘든 시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상 졸업은 했는데 크게 이뤄놓은 건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든 일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지방에 있는 상태로는 사실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감도 안 잡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님께서도 말씀을 안 하지만 굉장히 또 걱정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이 노래라는 걸 놓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연습을 하다 보니까 딱 필요한 장비만 딱 구축을 해놓자. 레코딩 장비도 이제 예전에 막 토크 오느라고 뭐 이럴 때 그냥 준비했던 오디오 인터페이스 하나가 거의 전부였기 때문에 대신 이제 가성비 좋은 제품들로 해가지고 이제 모니터 스피커 막 9만원, 헤드셋 한 8, 9만원, 그리고 마이크는 그래도 조금 비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22만원 정도 구비를 해서 그건 지금까지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돈이 뭐 어디 있었겠어요. 아버지가 이까지는 내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졸업하기 전까지의 어떤 음악적인 부분을 하면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했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이때 기준으로 이제 5수에 이르는 시험이었잖아요. 이제 이때까지 어떻게 경제적인 부분들을 충당을 하셨냐라는 질문들,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대답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까지 이야기가 돼야 사실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미뤄왔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비 같은 경우는 아버지께 지원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집이 금수저가 아니냐, 뭐 그때까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면은 집안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해줄 수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우선은 저는 학교를 다닐 때 기숙사에 살았었고요. 그래서 기숙사비나 뭐 학비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다 충당을 해주셨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의 소득 분위기가 그렇게 높게 산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었어요. 이제 실제로 등록금을 내는 건 거의 한 학기에 한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가 되었던 것 같고요. 기숙사비도 마찬가지로 한 학기에 한 100만 원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비가 사실 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예술대학교가 등록금이 굉장히 비싼 거를 감안하면 그래도 좀 저렴하게 다닐 수 있었고, 제가 2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 같은 경우는 거의 학교에 전액장학금을 받고 다닐 정도로 되게 좀 저의 그때 모습과는 달리 좀 성실한 생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많이 들고 감사한 마음도 되게 많이 드는데 지금은 부모님께서도 저를 좀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되게 많이 믿어주시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를 계속 해보면 뜨문뜨문 알바를 했던 적들은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들을 그때까지는 크게 뭔가 부담 없이 음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경제적인 것보다는 실력적인 부분 때문에 고생을 했던 적이 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장비를 뭔가 사는 것조차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것들이었지만 되게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진짜 정말 좀 많은 것들을 좀 해보려고 노력했고, 그때부터 이제 레코딩 연습을 계속 좀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녹음했던 자료들도 물론 제가 다 들고 있어요. 근데 좀 지금 와서 보면 되게 부족한 실력들이 많지만 어떻게 보면 저를 좀 만들어줄 수 있었던 좋은 자산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때 뭐 그렇게 장비를 사도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제가 연습을 하는 것 말고는 어떤 수익을 창출해내거나 이런 부분들이 거리가 멀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좀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내가 식충이랑 좀 다를 게 뭘까, 그렇게까지 저를 좀 많이 갉아먹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벌레와 어떤 짐승들과 내가 다른 점이 있을까?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없고 자고 먹고 반복될 뿐인데 내가 과연 이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사람일까? 라는 생각까지 좀 이루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열심히 되게 살았던 기타를 치는 친구가 있어요. 1살 어린 친구인데 그 친구랑 막 이제 몇 시간씩 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좀 더 해봐야 될까라는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에 대한 구상들이 좀 이루어졌고, 일단 그때 생각이 일단 서울을 가자 였습니다.
서울을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자. 조금이라도 연이 있으면 연락을 해보자. 그래서 하다못해 자문이라도 구해보고 일이라도 좀 찾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일단 서울에 올라가는 플랜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그렇게 막 잘하는 편이 아니고 누구에게 부탁을 좀 쉽게 하는 그런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결심하기까지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생각을 하자마자 조금 이제 마음을 조금 포기를 하고 콜센터에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취직을 하는 거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콜센터에 취직을 하면은 그때 당시 돈으로 한 160에서 180 정도 되는 돈을 월급으로 받을 수 있었고 주 5일 근무에 하루 한 10시간씩 정도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을 간 다음에 끝나서 밥을 먹고 바로 연습을 하고 이제 일자리를 알아보고 이런 생활들을 좀 반복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초등학교 때 보면 방학 계획표라고 해서 저희가 막 분 단위, 시간 단위로 막 이렇게 계획을 짜는데 사실 거의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 계획표를 거의 짰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마인드로는 이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아버지가 들으시더니 일단은 그러지 말고 몇 달간은 너가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은 용돈은 주겠다. 최대한 빨리 올라가서 일자리를 한번 구해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당연히 고집을 부렸었고요. 근데 이제 저 못지않게 저희 아버지도 고집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절대 굽히지 않으셨고 일단은 아버지가 좀 힘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일단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올라가서 제가 늦게 일어나는 것조차도 너무 죄악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기상시간은 7시, 8시로 맞춰놓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비조차도 너무 아까웠기 때문에 계란이랑 햇반 정도 집에서만 거의 먹는데 한 끼만 이렇게 챙겨 먹었던 것 같아요. 밥을 그렇게 먹으니까 통장에 있는 돈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안 먹으면 오히려 용돈이 모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밥을 먹는 걸 더 아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도 이제 좀 줄였고요. 일어나면 무조건 연습실에 가서 학원 이력서를 넣고 연습을 하고 커버 영상을 이제 찍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 유튜브라는 거를 좀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구독자는 사실 거의 뭐 없다시피 했죠. 20명, 30명 정도 분께서 이제 구독을 해주셨는데 그것조차도 일단은 다 제 지인인 상황이고 그래서 뭐가 됐든 커버 영상도 찍고 제가 예전에 다녔던 학원 선생님들을 만나고 축가를 업체를 운영을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그분께도 이제 연락을 좀 드려보고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 같은 경우 이제 이력서를 넣는데 전부 다 이제 경력직 무대라고 적혀있죠.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정말 그때 당시에 심정이 좀 그랬어요.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고 정말 진짜 열심히 배워볼 수 있는데 다 경력직 우대고 전화가 오거나 뭐 문자 답이 온 경우에도 이제 저를 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불구하고요. 그때 당시엔 그만큼 뭐 돈보다 그냥 어떻게든 내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컸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열심히 좀 일자리를 계속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인들의 소개로 어플을 통해서 레슨생들을 매칭시켜주는 시스템이 지금은 좀 활성화가 됐지만 그때는 좀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제 이력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학생들을 한번 구해보게 되는데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지 몰라서 처음에는 이제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매칭이 잘 안 되니까 생각보다 단가를 조금 더 낮춰서 그때부터는 조금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좋은 계기로 학원에도 또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24살에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로 이제 보컬 트레이너라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